안녕하세요. 실버건강지침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과 피부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실 만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보셨듯이 단돈 3,000원으로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바세린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부과 의사로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바세린과 또 다른 재료를 함께 사용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비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바세린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단순히 입술이 건조할 때 바르는 립밤 대용품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혹은 겨울철에 팔꿈치나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질 때 잠깐 바르는 기름기 많은 연고 정도로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실 바세린은 피부과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꾸준히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보습제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페트롤라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보습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차단 보습제의 역할을 합니다. 차단 보습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기능을 뜻합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20대까지만 해도 피부 장벽이 탄탄해서 수분을 잘 붙잡아 두지만 40대 이후로는 그 장벽이 점점 약해지고 작은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틈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는 건조해지고 건조한 피부는 주름이 더 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보습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주름 예방과 노화 지연의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피부 위에 바르면 일종의 뚜껑처럼 작용해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값비싼 화장품보다 오히려 더 확실한 기본기를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오히려 가장 큰 효과를 준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바세린은 바로 그 기본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비밀 조합은 무엇일까요? 바세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여기에 단 하나의 재료를 더했을 때 피부에 훨씬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방법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몇몇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몇 주간 꾸준히 사용해 보고 나서는 정말 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라며 놀라움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비밀 조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바세린 단독 사용이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이 피부에 이미 충분히 공급되어 있을 때 그 수분을 붙잡아 두는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피부 자체가 건조하고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바세린만 덧발라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즉, 뚜껑을 덮어줄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뚜껑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또는 바세린과 함께 수분을 공급해줄 다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밀 조합은 바로 바세린과 글리세린의 결합입니다. 글리세린은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에 공급해주는 흡습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사실 대부분의 고가 화장품에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린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채워넣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이 수분을 붙잡아 두는 뚜껑이라면 글리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채워넣는 물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쓰였을 때 피부는 수분이 채워지고 동시에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이 조합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 후 아직 피부가 약간 촉촉할 때 글리세린을 소량 발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면 글리세린이 끌어들인 수분이 피부 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오랜 시간 촉촉하고 잔주름이 차오르는 듯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 톤이 밝아지고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서 주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과 글리세린의 기본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조합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 환자분들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세린과 글리세린의 조합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활용법과 함께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입니다. 바세린과 글리세린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을 마치고 얼굴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글리세린을 먼저 소량 발라줍니다. 이때 소량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리세린은 강력한 흡습제라서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임이 심해질 수 있고 오히려 피부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콩알 크기 정도만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얇게라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워낙 밀폐력이 강하기 때문에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기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번들거림이 심해져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얇게 발라야 흡수도 잘 되고 피부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밤에 자기 전에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은 잠을 자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세린 글리세린 조합을 취침 전 루틴에 포함시키면 다음날 아침 피부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는 바세린을 많이 바르기보다는 소량만 바르거나 아예 빼고 가볍게 글리세린 함유 크림 정도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외출하면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 제품이 들뜨거나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가볍게, 밤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세린 자체는 모공을 막는 성분이 아니지만 워낙 밀폐력이 강하다 보니 이미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바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기가 많은 피부 타입이라면 바세린 양을 더 줄이거나 특정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입가 주름에만 바른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글리세린의 농도입니다. 시중에는 고농도의 글리세린 원액이 판매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이미 희석된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세 번째는 위생관리입니다. 바세린은 끈적임이 강하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덜었으면 세균이 쉽게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깨끗한 손으로 사용하거나 전용 스패츌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얼굴 전체에 잔주름이 많고 특히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깊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해 보셨지만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복잡한 관리법 대신 바세린과 글리세린을 조합한 간단한 방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한 후 외래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 결이 훨씬 매끄러워졌고 무엇보다 얼굴이 촉촉해져서 전체적인 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환자분 본인도 예전에는 화장을 해도 잘 먹지 않았는데 요즘은 파운데이션이 훨씬 잘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름 개선의 첫걸음은 피부 속 수분을 지키는 것이고 이 단순한 조합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야외에서 일하신 탓에
얼굴 피부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심하게 트고 피가 날 정도였지요. 저는 이분께 글리세린을 소량 바른 후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세 주 만에 피부 갈라짐이 거의 사라졌고 가족분들도 얼굴이 한결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세린 글리세린 조합은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의 피부를 바꿔놓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중단하면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이어가야 피부 장벽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 글리세린 조합의 구체적인 활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왜 3,000원의 기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고가의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피부과 의사의 입장에서 제가 왜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세린과 글리세린의 조합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합을 3,000원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수십만 원짜리 고가 화장품 못지않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중에는 수십만 원에서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도 판매됩니다. 광고에서는 그 화려한 포장과 최신 성분을 강조하며 마치 그것만 쓰면 주름이 바로 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접하다 보면 고가 화장품을 몇 개월 사용해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수분 손실, 즉 건조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이라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큰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에는 각종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피부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그 수분을 지켜내는 보호막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바세린과 글리세린은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글리세린은 피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이고 바세린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줍니다. 이 단순한 원리만으로도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길 비싼 화장품을 쓸 때보다 피부가 훨씬 촉촉하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피부과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핵심을 지키는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세린과 글리세린 조합은 안전성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바세린은 1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검증된 성분이고 글리세린 역시 거의 모든 보습제와 화장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안정적인 성분입니다. 화학적으로 복잡한 신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자극 반응이 드물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비싼 화장품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뒤집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바세린과 글리세린 같은 단순한 조합으로 피부가 차분히 회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관리라는 점을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가의 화장품을 찾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제품일수록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가격과 효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바세린과 글리세린은 단지 값이 저렴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피부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범용성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피부가 건조할 때도, 중년 여성의 잔주름 관리에도, 노년층의 극심한 건조 피부에도 모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 진료실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진료를 받으면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집에서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됩니다. 굳이 따로따로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잔주름 관리에, 아버지는 겨울철 갈라진 피부에, 아이는 아토피성 건조 피부에 같은 조합을 사용해 효과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고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조합이 단순히 피부를 젊게 보이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 피부 장벽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장벽이 무너지면 각종 피부 질환이 쉽게 발생합니다. 바세린과 글리세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글리세린은 피부 세포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세포 간격을 메워주고 바세린은 그 위를 덮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부 장벽은 점점 두터워지고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바세린 글리세린 조합을 단순한 미용 관리 차원을 넘어 피부 건강 관리의 필수 루틴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장벽이 무너지는 시기이므로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20년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왜 이 방법이 3,000원의 기적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고가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장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세린 글리세린 조합을 조금 더 발전시켜 특정 부위별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예를 들어 눈가 주름, 목주름, 손 피부 관리 등 구체적인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발라야 효과가 좋은가요? 입니다. 첫 번째는 눈가 주름입니다.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먼저 주름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눈가 관리에는 보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글리세린을 아주 소량 손가락 끝에 묻혀 눈가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코팅하듯 바르시면 됩니다. 단,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눈가 잔주름이 완화되고 화장을 했을 때도 덜 끼게 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가 주름과 팔자 주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가와 코 옆으로 깊게 파이는 팔자 주름은 인상을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가의 필러 시술이나 레이저를 고려하기 전에 기본적인 보습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위 역시 글리세린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바세린이 일종의 보호필름처럼 작용해 피부가 마르지 않고 탱탱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만으로 팔자주름이 완화되어 자신감을 되찾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목주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관리는 열심히 하시면서 목 관리는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지방층이 적어 오히려 더 빨리 주름이 생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목주름이 얼굴보다 더 나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안 후 얼굴에 바를 때 남은 양을 목까지 연결해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리세린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목 피부도 훨씬 탄력 있고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는 손 피부 관리입니다. 손은 하루 종일 외부에 노출되고 자주 씻다 보니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손등이 갈라지고 심한 경우 피가 날 정도로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글리세린과 바세린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글리세린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발라준 뒤 면 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부나 농사일을 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새로운 손을 얻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 뒤꿈치와 무릎, 팔꿈치입니다. 이 부위들은 피부가 두껍고 각질이 잘 생기는 곳입니다. 보습이 잘 되지 않으면 하얗게 일어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글리세린으로 수분을 공급한 뒤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면 양말이나 보호대를 착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발 뒤꿈치 갈라짐이 심한 분들에게는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얼굴보다 손주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손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장갑을 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글리세린 바세린 조합을 알려드렸고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오셨을 때는 손등 피부가 눈에 띄게 매끄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보다 손이 어려지니 제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점이 제가 이 방법을 많은 환자분들께 권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남성 환자분입니다. 야외에서 평생 농사일을 하셨던 분인데 목과 팔꿈치 피부가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께 글리세린과 바세린 조합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가려움이 크게 줄고 피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께서는 평생 비싼 화장품은 써본 적 없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세린과 글리세린은 얼굴뿐 아니라 전신 어디든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바른다고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2주, 4주, 8주 이어가다 보면 피부가 점점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위별 활용법과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조합을 사용할 때 피부 타입별 맞춤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성, 지성, 복합성 피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게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조합이라도 피부의 특성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는 수분과 피지 모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은 늘 당김과 각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글리세린과 바세린 조합이 가장 잘 맞습니다. 세안 후 글리세린을 충분히 바른 뒤 바세린을 약간 두껍게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는 이 방법이 피부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건성 피부를 가진 환자분들이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촉촉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지성 피부입니다. 많은 지성 피부 환자분들이 제 피부는 기름기가 많으니 보습제를 안 발라도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 역시 수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지는 많아도 수분이 적어 유수분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성 피부라면 글리세린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바세린은 꼭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면 번들거림이 심해지고 모공이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한 국소 부위에만 바르는 식입니다. 세 번째는 복합성 피부입니다. 복합성 피부는 이마, 코, 턱은 번들거리고 볼이나 턱선은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위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이마와 코 부분은 바세린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고 건조한 볼과 턱선에는 글리세린과 바세린을 함께 발라주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한 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 부위의 특성이 다릅니다.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 자체는 자극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지만 글리세린의 농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농도의 글리세린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희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고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점차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에게는 얇게 그리고 꾸준히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나이에 따른 피부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2030대는 피지 분비가 왕성하므로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바세린과
글리세린 조합이 빛을 발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노화성 건조증에는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얼굴뿐 아니라 팔다리까지 건조의 가려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보습제를 써봤지만 효과가 미미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글리세린과 바세린을 병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3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는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상처가 나던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조합의 효과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얼굴 외에 몸에도 발라도 되나요? 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오히려 전신 피부 건조증에는 이 조합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넓은 부위에 바르다 보면 바세린 특유의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글리세린 함유 로션 정도로 가볍게 관리하고 밤에 집중적으로 바세린을 덧발라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조언은 피부는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잔주름이 완화되며 톤이 밝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하루 이틀 쓰다 그만두면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 결국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화장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타입별 맞춤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세린과 글리세린 조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다른 스킨케어 제품과 병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 알려진 오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절별 관리법입니다. 피부는 계절에 따라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겨울철은 공기가 건조하고 난방으로 실내 습도가 낮아 피부 수분이 쉽게 증발합니다. 이 시기에는 글리세린을 충분히 발라 수분을 공급한 뒤 바세린을 두껍게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자기 전 얼굴과 손, 발 뒤꿈치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촉촉함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글리세린 위주로 관리하고 바세린은 건조함이 심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갈라지는 입술이나 자외선으로 쉽게 건조해지는 눈가와 입가 정도만 국소적으로 바르는 것이죠. 봄과 가을 같은 환절기에는 알레르기나 피부염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피부 장벽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바세린 글리세린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전신에 바르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제품과 병행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세린의 밀폐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수분 보습 밀폐입니다. 즉, 토너나 에센스 같은 수분 공급 제품을 먼저 바른 뒤 글리세린, 마지막에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세린을 먼저 발라버리면 다른 제품들이 피부 안으로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레티놀, 비타민C, 산 성분의 AHA, BHA 같은 고기능성 제품과 병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바세린을 덧바르면 자극이 갇혀버려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분을 사용하는 날에는 바세린을 생략하거나 다른 날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바세린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세린은 논코메도제닉으로 모공을 막는 성질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얇게 바르고 아침에는 반드시 깨끗이 세안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바세린은 피부를 늙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수분 손실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꾸준히 사용하면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피부가 촉촉할수록 탄력은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더 젊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바세린은 응급용으로만 쓰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바세린은 상처 보호나 갈라진 부위의 응급처치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꾸준히 바르면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훌륭한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즉, 바세린은 응급용을 넘어 생활 속 피부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세린과 글리세린은 단순한 조합이지만 피부 관리의 본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방법입니다. 수분을 채워넣고 그 수분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피부 노화를 늦추는 핵심 원리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기본을 지킬 때 가장 건강해지고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비싼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과 꾸준함이 피부를 지켜줍니다. 글리세린과 바세린, 단돈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히 10년, 20년은 젊어 보이는 피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세린과 글리세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합으로 피부 건강을 회복하고 더 젊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버건강지침TV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